네, 기술적 시장 분석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 오늘처럼 뵙는데 이번 주는 이제 화요일날 변동성도 있고 해서 특별히 좀 한번 모셔서 화요일날 리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압축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날 상황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위축됐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돌리고 오늘 또 강하게 코스닥이 8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68. 네, 어제 오늘 상승의 의미를 좀 짚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지난 화요일 날 결이 제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지난번 8월 16일이 변화일 변곡점이라는 생각에서 8월 16일에 2546에서 주가가 아래로 돌아서고 RSI에서도 매도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소간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가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구름 안에서 다소간 좀 하락 내지는 횡보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와 그저께 해필이면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과 목요일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화요일에 괜히 나와서 헛소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로 봐서는 여전히 주가가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통상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자면 이제 땅에 내려와 있는 안개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앞도 잘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도 그렇고 천천히 운전할 수밖에 없고 저 방향을 알기가 어려운데 주가도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 구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방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이런 예상이 틀리기 위해서는 역시 주가가 구름 밖으로 벗어나야만이 현재 구름의 상단이 2480입니다만은 지금보다 한 20포인트 정도만 더 상승한다면 그동안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상승폭을 늘려가는 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거꾸로 이야기해서 2480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구름 안에서 답답한 이런 양상이 이어질 공산도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구름 안에 있다가 넘어서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 저항을 매물대로 벗어나야 될 것이고요. 하필이면 이게 지금 기준선하고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역시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은 기준선 대략적으로 809선입니다만 지금부터 한 5포인트 정도의 그 상승세가 나타나야만이 이제는 다시 위로 갈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역시 똑같은 논리로 구름 아래에서 횡보할 공산도 아직은 살아있다. 다소간 이전에 저는 다소간 좀 조심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요일 날 괜히 나오시다니요. 그날 다들 어렵고 힘들 때. 근데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은 사실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체크하는 거고요. 다행히 올라와서 다행이고 아직까지는 또 안정감 있게 안정세로 올라왔다. 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혼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은 만사가 이제 현재는 며칠 동안 우리가 항상 인간이라는 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끝없이 올라갈 것 같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계속적으로 추락할 것 같은 게 인간의 심리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간에 주가가 구름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안개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직은 낙관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야 된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네.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없어서 올라가서 소외감도 있지만 또 이제 많이 실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역시 태조와 그의 아들 이방원은 잘 가고 있고요.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최근에 출산 장려주 관련된 유아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정부 정책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좀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온 거라 어떻게 좀 접근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참 우리나라 인구 출생 비율이 0.83이라는 게 사실 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5조 원을 투입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겠다.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뉴스가 번갈아 나오면서 소위 이제 출산 장려주 관련해서 뭐 아가방이며 메디앙스며 또는 뭐 기저귀 깨끗한 나라며 뭐 대교며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그 종목들을 들여다봤을 때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상승세로 돌아서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가방 그 소위 출산 관련 장려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 하면 아가방은 구름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소위 이제 출산 관련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뭐 육아복을 만드는 메디앙스 여전히 구름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로투세븐 여전히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만드는 토박스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 닫혀 있고 기저귀 만드는 깨끗한 나라 마찬가지로 구름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요. 또나 이런 종목들은 보다시피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위쪽에 길다란 수렴이 나타나면서 매물이 쏟아지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까 아가방처럼 장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차분차분 천천히 구름의 저항을 넘어가는 매물대의 저항을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요일 날 환율, 유가 이런 거 다 점검을 해서 오늘은 이제 섹터나 기업 이야기 조금 중심으로 할게요.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주목받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뭐 수주도 있고 하고요. 포스코 종합무역 상사나 뭐 이런 쪽도 홀딩스도 주목받고 포스코 그룹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금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좀 있을까요? 사실은 포스코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상당히 일정하게 사업적으로 저희 베니핏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철을 재련하면은 자동적으로 흑연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흑연은 우리 알다시피 그 2차 전지에서 음극재의 원료가 되는 그 재료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는 어차피 흑연이 있으니까 양극재만 확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음극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될 텐데 얼마 전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회사를 크게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대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상승할 때마다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현재 포스코 케미칼도 여러 가지 호재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역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뭐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상승세에서 뭐 꺾일 거라는 그런 뚜렷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RSI 상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 충분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에 포스코 에너지와 역시 합병할 것이라 알려져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정보의 경우에도 현재 차트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전략하고 관심 종목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눈여겨볼 만한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저는 아직까지는 지수에 대해서는 구름 아래 들어가다 보니까 좀 여전히 조심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보다는 역시 그 차트상으로 봐서 개별적인 재료가 있거나 차트 모양이 예쁜 종목을 위주로 해서 소위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대응하더라도 뭐 길게 장기 투자를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아직은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역시 종목별로 단기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쭉 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뭐 JYP나 YG나 SM이나 하이브나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다른 종목들이 상승세에서 약간 좀 비중거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JYP는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알다시피 트와이스나 2PM이나 그 유명한 연예인을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박진영 프로듀서라는 그 사람의 자체에서 무한한 장기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서
뭐 경기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하는 그와 별로 상관없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야 대중의 기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JYP는 현재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여건으로 보더라도 투자할 괜찮은 종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쪽으로 본다면 역시 전 고점이 6만 주선인데 이런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을 것 같고요. 물론 예상이 틀려가지고 꺾일 경우에 기준선이 걸쳐 있는 5만 8천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쪽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유용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조심조심 종목 전략, 종목 오늘 관심 종목은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를 말씀하셨습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